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add new block 이건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new block. 우리가 이 add new block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OB 블록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펑션 블록 또는 펑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DB 블록, 그러니까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블록. 이 데이터 블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별도로 할당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은데 관리를 하고 싶고 여기다 뭔가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어드레스 방식으로 직접 우리가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MW 또는 뭐 M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드레싱을 하는 그런 어드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데이터 블록을 딱 지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언더바 블록 1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지만 그냥 우선 기본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블록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 데이터 블록에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dd new 해가지고 데이터 1 하고 데이터의 타입은 인테저 타입으로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int 인테저 타입. 그 다음에 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을 잡고 밑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보면 데이터 1, 2, 3, 4 하고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넘버가 자동으로 증가가 돼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 기능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자,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inc라고 하는 놈을 한번 끌어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놔 보시면 이 inc라고 하는 거는 이 inc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여기에 지정을 해주는 어떤 변수의 값이 1이 증가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DA까지 이제 써보니까 데이터 블록 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추가했던 그 데이터 블록 1을 지정을 하면 점하고 그 안에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들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변수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블록이 여기 있어요. 그죠? 데이터 블록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블록 1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 블록까지 데이터를 치면은 바로 그 데이터 블록의 이름이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변수 데이터 1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1이라는 거 인테저형으로 하나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앞에 enable 조건이 한번 on이 될 때마다 이놈이 1씩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 A 접점을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값이 어떻게 올라갔었죠? 여기가 한번 on 이렇게 우리가 한번 on 시킬 때 1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었습니까? 수가 좀 많은 수가 막 몇십 몇백씩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인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스캔 타임. 그죠? 스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캔.
PLC는 계속해서 이 메인 프로그램을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빠른 속도로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캔이 될 때, 상태가 온 상태네? 한번 1 증가. 또, 그 다음 순간에 또 스캔했는데 또 온이 돼 있어? 또 한번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순간 한번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눌렀다가 뗐지만, 그 눌려진 그 시간 동안 벌써 수십 번, 수백 번의 스캐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살짝 눌렀다 뗐는데 몇십 몇백이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접점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펄스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펄스형.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적인 접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P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죠. 이런 펄스형 접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다 했는데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러면 다른 거 못합니다. 다른 거 못해. 주문할 때 INC 들어갈 때도 데이터 블록을 네, 데이터 블록을 안 썼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직접 어드레스 지정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MD 뭐 10, 뭐 MD 20,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MW 20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어드레스를 지정을 했는데, 이 데이터 블록은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로 PL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저장 어떤 공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담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 지금 다른 거죠. 네, 지난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데이터 블록을 안 쓰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MW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겁니다. 데이터 블록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크리멘트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 다 했던 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move ope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move라는 놈을 한번 이렇게 끌어다가 놔보시고, 자, move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좌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우측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뭐 C 언어 같은 거 할 때 대입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대입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엄밀히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뭐 전송 명령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이제 미쓰비시 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뭐 전송 명령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전송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어디 떨어져 있는 멀리 다른 쪽에다가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move는 지금 이 move 블록의 좌측에 있는 데이터 값을 요 out이라고 되어 있는 우측의 데이터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0이라는 값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이 앞에 사용했던 요 놈을 그대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이렇게 한다면 요 move라고 하는 놈이 실행이 되면 데이터 블록은 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on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enable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우리가 접점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점의 조건을 on으로 바꿔주면 명령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는 순간에 0이라고 하는 값이 오른쪽의 데이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즉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데이터 값은 0으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접점이 한번 on이 될 때마다 이놈이 inc라고 하는 명령은 1씩 증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1씩 그냥 값이 이제 올라가고 있겠죠. 자, 이거를 그냥 일반 접점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HMI에서 수를 그냥 자동으로 쭉 증가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런이 on이 됐을 때, 여기를 오토런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즉, 오토런이 on이 되면 데이터 블럭에 있는 이 데이터 1의 값이 계속해서 주르륵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네트워크 하나를 추가를 해서 비교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아까 위쪽에 컴패레이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자, 기호가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상이죠? 네. 요 데이터 블럭 1이라고 하는 놈이 요거를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게 뭐보다 커지면 만보다 커지면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의 값이 만보다 커지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요거죠, 그죠? 얘를 잘라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만보다 커지면 다시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대로 지금 한 거예요. 쭉 증가시키다가 오토런일 때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을 0에서 만까지 계속 1씩 증가시키다가 만 이상이 되면 다시 데이터 1을 0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 내용을 만든 겁니다. PHP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먼저 스타트 시뮬레이션 눌러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된 상태에서 HMI를 구동을 해서 동작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CPU를 찾았고 로드.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놈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 거의 1초에 한 번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속도를 조금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단 다시 닫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HMI 쪽에 HMI 태그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HMI 태그 쪽. HMI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이제 보이실 텐데 여기서 디폴트 태그 테이블 자, 여기 이제 디폴트 태그 테이블 HMI 태그의 디폴트 태그 테이블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그들이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LC의 태그와 이렇게 이제 매칭된 태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 블록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태그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Acquisition Cycle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Acquisition Cyc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태그 값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값이 1초로 돼 있습니다. 1초. 이거를 우리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0ms 정도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00ms. (100ms)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하시면 훨씬 이제 개선된 걸 이제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훨씬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졌죠? 자, 애니메이션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기능이고요. 자, 제가 화면이 작아지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툴박스라고 하는 탭 밑에 이제 아래쪽을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WinCC 그래픽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나머지를 조금 이걸 이제 콜랩스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콜랩스를 한 다음에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 WinCC 그래픽에 이퀴먼트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버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찾아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베이어를 찾을 건데, 오토메이션, 인더스트리. 자, 오더 이퀴먼트. 저한테는 지금 오더 이퀴먼트라고 하는 요 폴더 안에 컨베이어 벨트, 뭐 심플은 너무 단순하고, 자, 지금 이제 저는 경로가 WinCC 그래픽의 이퀴먼트 밑에 오더 이퀴먼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컨베이어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거의 유사한 경로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병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상자라든가 아니면 뭐 병이라든가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퀴먼트 말고 플랜트 프로덕트 심벌,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덕트는 아닌 것 같고, 플랜트 테크놀로지 쪽은 아니고, 인더스트리 쪽에 케미컬, 푸드,
네, 뭐 어떤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박스 하나, 이 박스 하나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상자 하나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 찾으시면 돼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뭐 푸드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이제 장비들인데 그 중에 보시면 뭐 병도 있고 컵도 있고 네, 적당한 그냥 아이템 하나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 하나 올려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 ON 버튼 눌렀을 때 숫자 값이 0에서부터 만까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위치 값이 지금 0이 되는 거고 제일 컨베이어 끝단의 위치가 만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0일 때는 이 위치, 그 다음에 만일 때는 이 위치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는 이미지로 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이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이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요 속성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속성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자의 애니메이션 속성 애니메이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뭐 나타나게 하거나 감추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속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련된 속성들은 무브먼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브먼트 속성 중에서 호리존탈 무브먼트 그러니까 호리존탈이면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을 주겠다. 자, 여기서 요 Add New Animation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호리존탈 옆에 있는 Add New Animation. 자, 그럼 요거를 좀 올려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리존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해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이게 이제 나타났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 상자 오브젝트가 있고 화살표로 쭉 이어져 있는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 거냐. 자, 요 화살표 끝에를 잡고 이렇게 요 컨베이어 끝단까지 한번 쭉 옮겨 보세요. 얘를 이제 어느 위치까지 옮길 거냐 이거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옮겨 줬습니다. 화살표를 잡으면 내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 아래쪽에 있는 타겟 포지션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화살표 잡고 늘리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태그는 뭘 넣어주면 될까요? 요 태그. 이놈에 해당하는 요 태그는 우리가 지금 뭘 이용한다고 했죠? 요놈이 여기 있을 때 0이고 이쪽에 있을 때 만이라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뭘 여기다 태그를 연결시켜 주면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 1 그죠? 네. 그놈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 놈의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 그죠? 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의 레인지가 0에서부터 100으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0이고 이 위치가 100 값이에요. 그러니까 100은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2에 해당하는 요 100에 해당하는 요 놈을 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만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